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 진정한 물건 찾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탐나는 대물, 목요일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김현웅 PB, 메리츠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동양증권 박세진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가 안 내셨어요, 세 분은? 지금 뭐 휴가 낼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이번 주 조금 주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장이 코스닥의 급락세가 빠바방 딱 사흘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개장하지 말걸 차라리.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 개장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정말 눈물이 나는 중이고 이 음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세 분 대물 마음이 이러신데.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공유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공유경제 한창 다음 네이버 가지고 싸우시다가 끝났는데 좀 소개 안 하셨던 종목 중에 조금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종목 일단은 뭐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뭐 방송을 모니터링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 지난주 걸 보니까 좀 너무 심했다.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분을 못 이기셔서 이번 주에 또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겼죠.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 확실하게 지셨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뭐 마지막 멘트가 남의 마다요. 사실 뭐 대한민국 토종 기업으로서 그렇게 그 공유경제의 그 완벽한 플랫폼으로 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에 네이버의 아성을 또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나왔다라는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지난주에 그 흥분한 자세로 토론에 임했던 저는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2, 3위 종목 중에 아쉬웠던 종목, 공유경제 기업으로서 좀 얘기했으면 했던 종목 세 분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걸로. 오늘 시장이 저희 기업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의욕이 좀 떨어지죠. 강제로 리셋이 됐죠. 그리고 저희 손실을 지금 다 공유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한 공유경제. 손실을 시장에서 다 같이 나누어 먹잖아요, 지금. 네네. 좀 빨리 좋아졌기를 바라면서 6월. 제발 작년에 코스닥 6월은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장. 오늘 코스피가 1980선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어요. 그동안 월간 기준의 월 초에 항상 저점을 좀 찍곤 했는데 이게 좀 저점이었길 하는 바람이 들고요. 주간 기준 코스피가 0.03% 상승 마감, 코스닥은 4.28% 급락세였습니다. 오늘의 업종 테마 보시죠. 현재 국내 기업의 저성장 국면에서 뚜렷한 실적 모멘텀이 없는 상태인 가운데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이슈는 시장을 움직이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이 지속된다면 현대차, SK, CJ 등 대형 지주사 관련주와 대상홀딩스, 진양홀딩스 등 중소형 지주사 관련주들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CJ의 경우 상장 계열사의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 비상장 회사인 CJ푸드빌, CJ올리브영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효과를 점점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며 SK 또한 계열사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주사들도 우량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며 대부분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진양홀딩스, 일진홀딩스와 DLB 동일, 풀무원 등 지주사 종목들도 올해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주사들의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주의 지주회사 전환이 대형 지주사들 그리고 중소형 지주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향후 자회사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대물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목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탐나는 대물 지주사주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주사주에 대한 토론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지주사주 한번 다뤘었고요. 또 최근에 중소형 지주사주를 따로 다뤘었죠. 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여타 그룹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지주사주 또 최근 중소형 주의 흐름이 또 좋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또 한번 세 분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주 핵심 차트. 먼저 김현웅 PB님이 보시는 차트가 뭘까요? 네, 저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주사 전환 메커니즘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육하원칙으로 왜,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우증권 이제 연구원이 이제 작성한 부분인데, 네. 상당히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육하 원칙이네요. 네. 왜 지주사인가라고 보면은 일단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이 순환출자를 해소를 해야 되고. 삼성에 국한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전반적인 그렇죠. 그룹사들. 그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회사는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이제 곧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왜 어떻게 지주사 전환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전에 네. 이제 홈콜마라든지 네네. 이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개 매수 현물 출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언제 해야 하느냐? 바로 과세 혜택을 2015년 12월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 전에 완료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과세 혜택이요? 뭐 상속세 증여세죠. 뭐 기업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뭐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2015년이 지나가면은 해당이 안 된다. 또 이러니까 2015년 내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전 이제 지주사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네. 되고,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3세 경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삼성그룹도 포함해서 뭐 굉장히 또 많이 이제 3세 경영이 될 때가 됐어요. 이제 한번 뭐라 그러죠? 세대 교체가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육하 원칙으로 갖고 온 이 표를 보면은 왜 지금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는 EB를 OP, 영업이익으로 나눈 밸류에이션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EB라는 것은 어떤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에 차입금을 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눈,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PER 지표보다도 훨씬 좀 영업적인 측면을 부각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된 종목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차트인데요. 1등은요? 1등은 이제 풍산홀딩스가 가장 이제 싸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계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이 지표만 보고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주사도 지주사 나름이다. 예를 들면 이 별도이익 전년 동기에 비해서 별도이익이 급증한 이제 지주사는 하림홀딩스라든지 뭐 아세라든지 대상홀딩스는 막 34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그에 반해 뭐 대성홀딩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KPX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58%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닝이란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정말 그 어닝이 잘 나오고 싸게 형성이 된 그 지주사가 있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그 실적이 우하향하고 있는 지주사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GS도 계속 그 적자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구분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차트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박세진 대리님,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 지주사주 같은 경우는 그 지분가치, 자산가치, 지분가치, 그러니까 알짜 어떤 자회사가 있는, 특히 비상장으로 숨겨져 있는 쪽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또 삼성과 관련해서 이런 지배구조 재편, 지주사 전환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그 각사 지분가치 상장될 기업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IPO 뭐 해서 기업 가치가 또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또 폭 봐야 될 것이고, 또 M&A라든지 뭐 분할 이슈 이런 것들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주사 전환, 지주사주
핵심 차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은 뭐 지금 국내 지주회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는 특히 이제 중소형 그 법인들도 이제 지주사 전환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주사의 전체적인 외형 성장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아까 뭐 김현웅 PB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주사로 전환했을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로 사실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그룹,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주사 전환이 필요한 그룹들의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떠올리는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가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고요. 네. 그 두 번째가 금산분리법에 의거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다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그 대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그 기업 그룹 내에서 이제 나눠먹기 혹은 뭐 이렇게 부당한 그 지배구조 뭐 이런 부분들을 개편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건 대물이라고 봐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부분은 사실은 패러다임이 변하는 부분.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는 부분을 제일 의미 있게 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나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었던 공유경제부터 뭐 주주친화 정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배당 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동일한 그 성향의 이게 패턴들이 진행이 되었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세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차트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에 어떻게 보면 결과죠. 그 지주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저 현재 이제 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 13개, 그 일반 지주회사가 114개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10% 이상의 증가세를 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왜 지주회사가 증가를 하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말고도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렇다 치고, 왜 지주회사들이 자꾸 시세가 예전보다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뭐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네. 두 번째 차트를 잠깐 보시죠. 이 부분은 대형 지주회사의 그 할인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주회사의 가치 산정을 할 때 NAV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 Net Asset Value인데 그 순자산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배 법인들도 있겠고, 뭐 현금 유동성, 뭐 여러 가지 그 지배하고 있는 자산들의 총합 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그 할인을 받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네. 우리나라 그 우선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도 보통주에 비해서 할인을 과도하게 좀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주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시면은 좀 대표적인 그룹들인데요. LG 같은 경우가 맨 마지막 칸 보시면은 51%의 할인을 받고 있는 거고요. 총 자산 가치에. SK그룹만 해도 47.4%. 지금 CJ그룹 최근에 좋다 하면서 지주 CJ는 지금 신고가 행진을 거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네. 30% 가까운 할인율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거고, 뭐 여기 표상으로는 하나그룹이 20% 미만의 할인율을 받아서 굉장히 뭐 가치를 잘 산정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업 가치가 굉장히 모든 계열사들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신저가를 내기도 했었어요.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네. 된 거죠. 근데 아까 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주사가 왜 할인받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에 그동안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지주사는 항상 이렇게 30% 이상, 많게는 50%까지 그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가, 시가총액상으로. 거기에 뭐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장 큰 지주회사의 할인의 근거는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표현하자면은 이중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상장했던 인터파크 INT와 인터파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파크 INT가 상장하기 전에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인터파크 INT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됐었죠. 근데 그 인터파크 INT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7천억 수준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파크가 보유하고 있었던 INT가 상장을 했는데, 또 인터파크에다가 인터파크 INT의 지분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냐? 그거죠.
그런 논란 때문에 항상 할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를 갖고 있던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해서 그 중에서 50을 갖고 나갔으면 지주회사도 50이 돼야지 여기서도 100을 받고 여기서도 50을 그대로 받으면은 이거는 얘네 그 두 번에 대한 시가총액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최근에 대형 지주사보다 중소형 지주사가 더 잘 가는 부분이 그 자회사 업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중소형 지주사 쪽이 좀 더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비상장 우량 회사가 더 많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네. 더블 카운팅에 대한 오류는 상장하게 됐을 때가 제일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전통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시가총액하고 GDP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GDP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총 생산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이익들이 중복으로 계산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 흐름과 사업 가치를 이제 발생 가능한 시가총액으로 다 표장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상장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빼야 되는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지주회사 중에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죠. 거기서 많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을 지분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도 그렇고 뭐 웰스파고 뭐 IBM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 순자산 가치들을 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자산 가치 버크셔 해서웨이는 90% 정도, 그러니까 10% 이상의 할인율을 받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인식의 전환이 진행이 됐다. 이걸 할인을 할 이유가 없다. 더블 카운팅이라는 네네. 잣대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순자산 가치에 좀 더 근접한 주가를 형성하는 게 지주회사도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되면서 지주회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 될 가치에 조금 더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까 CJ도 보시면은 30% 가까운 할인율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 갈 길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 뭐 네. 중소형, 대형할 거 없이 아직 우리가 먹을 부분들이 더 남아있다. 네네. 그렇게 좀 아까 정리를 어떤 드리는 할인율이라고 하셨죠? 무슨 그러니까 총 이제 그 지주회사가 네. 보유하고 있는 전체 그 그룹 지분 가치, 대비?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순자산 가치 대비 예, 그 할인율. 지분, 예, 그 지주사가 보유하고 네. 형성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할인율이죠. 네.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형 지주사주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예, 중소형 라는. 지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 지주사는 그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더 크죠. 왜냐면, 더 커요? 예. 지금 엄청 많이 갔거든요. 올해만 해도 지금 6개월 채 안 됐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100% 올라갔어요, 벌써. 대형 예. 지주회사의 할인율 정도 수준으로 좁혀진 겁니다, 이제. 이제 좁혀졌다. 네. 예. 서대리님은 핵심 차트 어떤 거 보시죠? 뭐 할 거 없다고 뭐 그러더니 굉장히 뭐 얘기를 잘하네요. 네, 굉장히 요즘 잘해요. 공부를 좀 열심히 내가 했어요. 얘기하려고 제가 일이 완전 풀리셨어요, 지금 예, 박 대리님이. 모터가 잘 돌아가는 거. 굉장히 잘 돌아가세요. 혀가 엄청 빠릅니다, 요새. 제가 이제 그 아주 대략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린다면 일단 지주회사 증가추이 그 외형 성장에 대해서는 아까 박세진 대리께서도 다 말씀을 주셨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 시 기대효용 이것도 이제 김현웅 PB랑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 조금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투자자라든가 정부라든가 이 주주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윈윈 그러니까 트리플 윈 구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형 성장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첫째 이유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순환 출자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경영상 굉장히 그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다른 기업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내가 저 기업의 꼬리를 물고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의 꼬리를 물고 그 기업이 내 꼬리를 물고 있어서 서로 이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기가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를 하게 되고 명확한 모회사 자회사로 딱 수직적인 회사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리즈너블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투명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제고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깔끔한 구조가 컨트롤하고 뭐 세수를 끌어들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명확하게 이끌어갈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출자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현금을 땡길 수 있는 여력이 더욱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한다거나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승계 구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그룹 그 승계 구도에 삼성전자 홀딩스라는 그 그림을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거를 연결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상당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보시게 되면 지주회사 관련 정부 규제 완화 추세라는 표를 제가 하나 이렇게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 또 한 세 번째 정도에 봐서 그 지주회사가 부채 비율에 상당히 이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더블 카운팅이라는 게 바로 레버리지를 지금 일으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뻥튀기를 100%까지만 인정을 해주다가 최근 들어가지 200%까지 상향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장려를 하고 있고,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도 완화를 했었다. 상장은 30%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20%만 가지고 있다면 되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40% 또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지주사 입장에서도 또 다른 현금을 유동성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자회사하고 또 손자회사가 사업 관련상 그 요건 같은 것도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고, 또 증손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 100%도 허용이 됐다. 이거는 사실상 왜 이렇게 더블 카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입증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가는 것일까? 기업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하게 외형이 굉장히 확장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면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됐든 이 패러다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진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주사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계기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중소형 지주사주가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했던 게 5월 말에 중소형 지주사주 토론했는데 2012년부터 시세가 계속되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매기가 대형 지주사주로 확산될 수 있을까? 그동안은 지주사주가 할인을 받아왔었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우선 가고 나서 뒤이어서 맨 마지막에 증권주 갈 때 우선주도 가고 지주사주도 가고 이런 좀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지금 중소형주 지주사 가는 김에 대형 지주사도 가면서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김현우 PB님.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제 그룹이 바로 삼성그룹이잖아요. 근데 삼성그룹이 SDS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네. 하더라도 그런가? 이렇게 시장에서 그러는데 이제 에버랜드까지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네. 이 삼성물산이라든지 KC 이런 종목들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정말 거의 몇 이런 년을 얘기죠. 기다려왔던 이슈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묵은 때를 벗기는 것처럼 정말 기다렸던 저도 그 관련 네.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진짜 한 3, 4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증권사들도 계속 그런 분석을 간간히 내기도 간간히 했었고. 했었고 예.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이부진 프리미엄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삼성그룹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현대차그룹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현대차그룹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CJ그룹도 마찬가지고요. CJ그룹도 결국에는 범삼성가예요. 그리고 SK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장의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주사로도 시세 형성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3세 경영이 임박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다 리스트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물산, KCC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지금 시장의 핵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계속 그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쭉 가져가셔야 된다. 지난번에 지배구조 얘기하면서 이 시간에도 삼성전자를 정말 의미 있게 내 포트에 담았다라고 이중에 모 대물이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엄청
한 달 내에 진짜 가속도를 내면서 팍팍팍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했지만 사실 아직도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아, 물론이죠. 예. 왜냐면 지분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럼 지분율 낮은 걸 빨리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뭐 공개 매수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어우, 호재죠. 자사주 매입. 네, 후.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사실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네. 그 회장님께서 아직 뭐 왕성하게 해외 출장도 다니시고 괜찮기 때문에 아직 뭐 임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겠네요. 뭐 현대차그룹도 결국에는 순환 출자 예. 구조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좀 해야 된다. 네, 조금씩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몇 업체들 보면은 이제 이런 승계 구도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제 경영자 뭐 대주주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경우는 정말 억울하게 이제 그 기업을 뺏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농우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 KG 케미칼도 그랬나요? 뭐 아니었나? KG 케미칼 우리 광통신이었나요? 그 종목도 그랬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예. 지금 김현웅 PB님은 지배구조 전환과 관련해서 대형 지주사가 더 간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박세진 대리님은 아까 차트 보시면서 순자산 대비 할인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증시와 같이 좀 선진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규제도 뭐 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인율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예.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의 재고라는 그 화두가 계속해서 시장에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 때문인데요. 네. 결국에는 그 말씀해주신 지배구조 정립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3세 경영에 대한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국내 굴제 그 그룹 기업사들에 대해서는 당면 과제고요. 야. 규제상으로도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놨고, 네. 그 중간 금융지주회사 없이 금산분리를 이제 이제 금융지주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거죠. 순환 출자가 그동안 그렇게 공공연히 대기업들이 했던 이유는 뭐 분식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그게 뭔가요? 적은 왜? 지분 왜? 가치를 가지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기 네.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상속 재원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단에 있는 조그만 비상장에서 하나만 증여를 해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질타하는 부분 중에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의 그 에버랜드 주식 예. 그 현재 지분의 취득 과정 자체가 그 예전에 그 전환사채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이사라든지 법인들 잭팟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예. 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을 가지고 그거 엄청난 지금의 뭐 9조 원의 가치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 이러려고 지분 순환 가치를. 출자한 거였군요. 보통은 그런 이유죠. 지금은. 예. 또 위험한 발언 자제. 그게 나쁜 건 아니.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투자를 잘 하셨어요. 아니 뭐 이것도 효율적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효율적으로.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전 지지합니다. 예. 이런 순환 출자의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전통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묵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 성향 자체를 올리는 게 굉장히 네네. 의미가 없어지기 그래서 때문에. 우리나라 지주사주들이 할인을 받아왔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지배구조를 통해서 투명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할인을 덜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그 얘기죠. 부분이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분을 가장 크게 늘리신 분들이 가장 더 큰 수혜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네. 3세 경영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예. CJ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CJ는 3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거기는 뭐 네. 거의 4세라고 4세인가요? 봐야죠. 예. 4세가 준비되어 있나요? 안 근데 됐나요? 그렇게 해서 예. CJ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움직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사실 거기서도.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에요. 왜냐면 다음번 이제 경영권의 바통을 터치를 받는 그쪽 오너들의 자제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순환 출자라든지 예전에 뭐 에버랜드 편법증, 뭐 전환사채 편법증이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지주회사를 통째로 받지 않으면 그 그룹에 대한 전체 경영권을 통으로 지금처럼 받아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뭐 오너그룹 일가가 계속 전통적으로 지배하는 뭐 신귀족
뭐 경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그 세습 여부도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한국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전문 있고요. 경영인이 그렇죠. 좀 더 많아지고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진 시장화에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지주사주는 또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할인율을 해소하면서. 서대리님, 네. 대형 지주사주가 앞으로 매기 중소형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쭉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중소형 지주사가 일단 더블 카운팅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그 지금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로스 스탁에서 밸류 스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네. 중점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그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장 여건들이 너무 많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라는 점이 이제 중소형 지주사의 상승이 대형사 매기로 넘어간다라고 뭐 얘기 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신 게 굉장한 트리거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SKCNC라든가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CJ는 진짜 봤을 땐 그거는 거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승해서 지금 또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단순히 한 번에 끝날 문제도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잠깐 올라가가지고 단기 조정 받았을 때 에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트리거가 결국에는 이 대형, 이 3세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쪽에다가 불을 지금 엄청나게 지피고 있다. 네.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상승, SKCNC의 상승을 보세요. 오늘 같은 장에서 그런 상승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오늘 글로비스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그 나가는 모습들은 그 일반적인 상식선이나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절대. 네. 정의선 부회장께서도 글로비스의 지분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모든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충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는 절대 없어요. 네. 글로비스의 지분을 좀 더 가져가셔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뭐 현대 지금 이제 엠코랑 엔지니어링을 또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또 제가 그 비상장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쪽에서도 이번에 또 다시 현대건설과 합병을 시키면서 2대 주주로 계신 그 아버님의 그 현금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뭐 이런 것들은 CJ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는 이제 좀 더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넘어가서 근데 하느냐. 예. 그거 있잖아요. 저희 이제 상속 증여 관련 특별법은 정말로 그 삼성의 케이스가 하나 터져 나오면은 그 다음에 관련법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못하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현대그룹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SK그룹이라든지 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준비하다가 삼성이 하나 딱 먼저 치고 나가면은 바로 예를 들어서 저희 BW 같은 경우에도 불량 BW 금지한 게 사실은 거의 뭐 에버랜드 관련된 부분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쫓아가는 입장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뭐 그거 말씀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 보기에는 우린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상당히 작용을 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봤을 때 몇 년 앞에 10년 앞에 기업 가치를 땡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밸류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날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크고 올 한 해가 만약에 지수가 이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한다면 그러한 큰 주식들 삼성그룹 관련되어 네. 있는 핵심 그룹들과 이러한 글로비스라든가 SKCNC 이런 것들의 그냥 독주. 그냥 과점 형태라고 하죠. 한 4-5개 종목이 그냥 없는 사람의 서름. 시장 지수를 다 이끌고 간다. 예. 지금 짧게 우리가 지금 시장 단면적으로 한 1주, 2주일 동안 네. 이런 아주 개인 투자자한테 힘든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는 마지막 힌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그냥 한순간에 사그라지고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안 되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그림상으로 이건희 회장님은
아주 병실에서 오래 계실 것 같아요. 오래 계시고 이런 작업들이 올해 내내 그런 건 이루어질 의사가 가능성이 판단해야 크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네. TV에 안 나오시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좀 아니, 심장이 지금 오랫동안 멈추셨 입원하셨는데 것도 좀 TV에 왜 이상하고. 나오세요? 네? 아니 멀쩡하시면 나오시겠죠.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뭐 저기 이승엽 선수의 뭐 홈런포에 눈을 떴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기사로 네네네. 그 기사 자체도 되게 황당하던데 더 황당했던 거는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느 정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주춤했죠. 옮겼다 그러니까 주춤했었죠. 갑자기 삼성 그 네. 후계 구도를 준비하면서 움직였던 시세들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근데 시장에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희 회장님의 생사 여부랑 이제 관계없이 건강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의 후계 구도 네. 저희 지분 승계 관련된 그 작업들은 이미 스타트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SDS하고 에버랜드를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그림 보시면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지 누가 봐도 알지 않을까요, 이거? 절대 악재가 집에서 아니고요. 시청자분들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계시면. 전 제가 봤을 때 이건희 회장님이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건강해지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리는 그림, 시장에서 그리는 그림이 깨진다고 보는 거는 네.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되게 안 맞는 얘기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주식 오타쿠 우리 김현우 PB님은 왜 몸을 사리고 가만히 계실까요? 워낙 그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재밌습니다. 예. 그게 아니 네. 무슨 이승엽 그 선수가 뭐 홈런 쳤는데 무슨 눈을 번쩍 그게 아니 뭐 헤드라인 뽑다 보니까 그랬겠죠. 근데 진짜 이러면서 근데 네. 너무 좀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이제 솔직 가세요. 아니 눈을 번쩍 뛰셔가지고 잘해서 야 홈런 쳤냐 이러고 막 그러셨으면 무슨 아니, SDS 대목을 아니 뽑다 SDS하고 보니까. 에버랜드 상장 야 하지마 이러지. 그건 무슨 약간 얘기냐 이거죠.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어나셔도 뭐가요? 그거는 뭐가 계속 가속화가 제가 됩니다. 사실 네. 이게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걱정은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 친구들보다 그런 한 건 살 좀 있는데 많으면서 무슨 아니, 두 살 아니야? 어쨌거나 한 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친구는 뭐 거침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리니까. 아니요, 저는 그게 돌아가셔야지 진행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오히려 네. 시장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잘못되셔야지 이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논리가 지금 팽배하기 이미 때문에 저는 그 의도가 되게 불순한 거예요. 그 홈런을 쳐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갑자기 일어날 사람처럼 얘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기만 그거 되게 불순하지 않아요? 아니, 떨어지면 사면 되죠. 왜요? 그 기자랑 매수 기회를 개인적으로 주는데. 컨택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무슨 생각을 아니 감흥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그 지주사주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일부 종목은 정말 충분히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더 갈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지금 마지막 힌트를 주고 있고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주사주 대물이네요. 그럼요. 질문. 대물이죠. 중소형 지주사주, 아니, 대형 뭐, 지주사주가 있다. 저희는 뭐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네. 뭐 말로 홈런이라도 치면은 참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건. 아이고. 아니 그러면 대물 종목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베스트 3 종목 보면서 대형 지주사인지 중소형 지주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세 분의 순위 보시죠. 네, 오늘 제가 키워드 맵 안 가지고 오길 잘했네요. 네, 박세진 대리가 1위 인터파크고요. 2위는 삼성 SDI, 3위 효성, 서동수 대리, 1위 대웅, 2위 하림홀딩스, 3위 삼성물산 우선주, 김현웅 PB 1위 삼성물산, 2위 CJ, 3위는 CS홀딩스입니다. 네. 지금 지주사주로 대형 지주사주는 거의 없고 그냥 지배구조 재편 삼성그룹 관련해서 대형주 가지고 오셨고 지주사주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요. CJ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위 종목 골라볼게요. 일단 삼성그룹주가 되는 게 솔직히 맞아요. 1위로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물산 전자로 싸우다가 전자 1등 보냈어요. 후회 없으시죠? 전자 우선주 보내지 않았어요? 전자 우선주. 다른 시간. 네. 다른 시간에 화요일 시간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때 한번 삼성전자가 1등 했었고요. 근데 우선주.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승률 보면 삼성물산 우선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그때 1등 그거는 뭐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 예, 저희는 삼성전자 우선주였는데 제가 네. 오늘 사실 추천 종목들 가지고 오신 거 베스트 3를 오늘 다시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서 본 거거든요. 네. 근데 보고서는 이분들이 네. 정말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맥을 잘 짚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오늘 삼성전자를 그건 박 대리님 생각 아니에요. 저는 뭐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추천 종목들을 보고. 왜냐면 네.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50만 원 육박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에 추천드렸었던 그 뷰를 뒤엎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형 지주사에서 뭐가 제일 대물인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번에 배당이었잖아요. 지배구조와 배당 이슈에서 삼성전자를 뽑아냈던 네. 거고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는 데서 만약에 우리가 대물을 뽑아낸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한 박자 쉴 타이밍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쉬고 240만 원 갑니까? CLS.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지주사를 재편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에버랜드 상장 계획을 갑자기 이제 저희가 발표를 들었다는 거죠. 네. 틀려졌어요. 그러면 지주사로서 결국 에버랜드를 상장시킨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오너 일가가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분을 확보하려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럼 좀 쉬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항상 뭐 시장의 논리, 네. 그 오너의 일가의 논리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삼성 지분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에서 억지로 뭐 가격을 낮출 수는 없죠. 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산 이익적으로 가져가는 영업이익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2분기 이익에 대해서 지금 실적. 벌써 컨센서스가 뭐 바클레이즈 레포트도 그렇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 네.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끌어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2분기 이익이 지금 얼마나 나올지는 네.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배구조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은 탑픽은 여기서는 적어도 삼성전자가 아니어야 꼭 된다는 게 그렇지 맞아요. 않아도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거다는 게 좀 시장의 의견이기도 그러니까 했고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네. 많은 할인율을 줄지를 이제 우리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길게 보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위 종목 어떤 종목 올릴까요? 삼성 SDI입니다. 아니, 혼자 가지고 오셨죠? 네. 예. 좀 동의하십니까? 새 거니까 네, 해주죠. 우리 물산이랑 아니, 오늘, 전자. 삼성 SDI 차트 보여주시죠. 아니 핵심으로 있는 오늘 지금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SDI 맨날 뭐 그냥 얘기는 나왔어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나왔고 그냥 삼성그룹 관련해서도 2차 전지 제일모직을 띄어내서 합병한다 발표했을 때도 그래 갈 거야 못 갔어요. 근데 오늘에서 비로소 저렇게 올라간 거죠. 예. 그러면 얼마에 살까요? 저게 상한가면 슈퍼 상한가인데 그렇죠? 저번 그 원래 방송 영어로 안 되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슈퍼 상한가 위에 하나가 더 있죠.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영어로 독을 쓰면서 네.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한가의 예, 표현이. 지금 독 슈퍼 상한가 이렇게 가죠. 그 제가 지금 독을라는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근데 지금 저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사실 삼성그룹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발발했을 때 네. SDI가 이제 빚을 볼 거다라고 사실은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추천했다가 원성 받으신 근데 분들. 이게 네. 이제 에버랜드에 대한 상장 계획이 발표가 된 다음부터는 가속화가 들어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가 이제 합병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7월 1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확하게 삼성물산에 대해서 7.4% 갖고 가고요. 에버랜드에 대해서 8%, S1에 대해서 11%, 삼성정밀화학 15%, 또 뭐죠? 저기 삼성물산에 7.4%, SDS 7%. 삼성 계열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지주회사가 됐어요. SDI가. 지분 부자.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지분을 예. 가지고 이제 SDI를 가지고 시장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주회사를 뭘로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물산전자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네. 거고요. 예. SDI를 차라리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사업법인하고 지주법인을 진짜요? 나누겠다. 오늘 나온 레포트가 가능해요? 그 내용이었죠. 누가요? 누가 그렇게 썼어요? 오늘 나온 한번 삼성 찾아볼게요. SDI 레포트를 찾아보세요. 뭐 여러 네.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세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그룹주 중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김현우 PB님 얼마에 살까요? 삼성 SDI. 그냥 그 월요일 시장. 월요일 시가로 시가로. 그냥 사시면 되죠 뭐. 네, 그냥 질러야 돼 저런 거. 월요일 시초가 네. 매수 걸어 놓습니까? 예, 박 대리님도? 예, 뭐 좋죠, 저는. 그러면
얼마까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그 SDI의 사업 가치, 지분 가치 자체가 지금 이 그림대로 되면은 5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업 가치 자체가 2조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은 저기 이승엽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는 타이밍.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분명히 일어서실 거예요. 저기 방망이 가지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뭐 이런 의미신가요? 아니 근데 저거는 지금 네. 바로 지금 삼성물산 우선주 차트 보시면 네. 저거는 지금 솔직히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요. 네. 저게 이제 슈퍼 신고가. 예, 수준이잖아요. 저게 뭐냐면 삼성물산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지분을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배력에다가 거기다 도움을 붙이겠다는 그 그림에 삼성물산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그림은 지금 새로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네. 아유, 요 그림은 새 따끈따끈하네요. 거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 그럼 1등 할까요? 네. 1등 가시죠. 예. 삼성 3D. 2등, 2위 얘기 가보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얼마까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투자자도, 나 좀 이해 안 돼, 사실. 왜 꼭 가져야 되지? 내가 꼭 가져야 되는 왜 대물인지 사실 이해 안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이 종목을 만약에 운 좋게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언제까지 쭉 갈까요? 근데 사실 언제까지 가져가죠? 이거는 예. 저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여드렸고 뭐 할인이 얼마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할인이 해소될 때까지를 들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밸류적인 논리를 이제 저희 하면 안 해야 그 어떻게 보면 방송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이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냥 들고 멈출 때까지. 예 그냥 간다. 1년 갖고 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씨가 이게- 아니, CLSA 증권이 1년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뭐 삼성 1.0, 삼성 2.0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네.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오늘 저 삼성 SDI의 주가를 이제 크게 오르게 한 기폭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 자체를 지주회사와 그 사업법인의 인적 분할에 대한 시나리오가 써졌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까지 간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뭐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5만 원 이상의 그림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만약에 보여집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안 돼도 지금 사업 가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는 삼성그룹 내에서도 지분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만 원 수준까지는 어떻게 지분 보면은 좀,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지주사 역할을 만약에 하면서 분할이 되는 그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봐도 간다 그러면 정말 그건 대물이 최고의 되는 시나리오고 거죠. 예. 네, 2등 종목 알아볼게요. 의욕이 없으세요? 2등 2등, 종목? 3등 뭐 별로 뭐. 뭐 삼성 뭐 그냥 삼성물산으로 뭐 2등 가실까요? 예, 뭐? 그렇죠. 근데 우선주는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사기 좀 무서우니까. 네, 삼성- CS홀딩스를 좀 말씀해 주시죠. CS홀딩스는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형 어떤 지주사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중소형 지주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지배구조 개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닝도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이라든지 KPX 홀딩스 이런 데는 막 영업이익이 50% 급감하고 막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CS 홀딩스의 어떤 그 실적 추이를 보면은 정말로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회사냐라고 보면은 네. 그 CS 있죠, CS. CS랑 관련이 없고요. CS 관련이 CS 없고. 자산관리. 그거는 CNS 자산관리고 그것도 관련이 없고 뭐랑 관련이 네. 자회사가 뭐냐면 조선선제예요. 근데 조선선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그 초선 선제 해가지고 CS인가요? 그런 거는 꼭 뭐야. 그 이름 갖고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조선선제가 정컨 미란이에요. 예. 이게 참 나가세요. 사실 이게 다 이승엽 3런포 뭐 3점 말루포 막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할게요. 아니 저는 다 조선이 재밌었어요. 조선 선제. 저까지 재밌었어요. 조선선제 지금 네. 조선선제가 콤이라니 뭐야? 그러니까 진짜 근데 CS 홀딩스 초선 죄송합니다. 선제가 그거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다 틀린다 이제. 네, 근데 이제 네. 조선선제가 정말 조선 기자재가 다 안 좋아요. 좀 다 폭락하는데 조선선제 주가를 보면 거의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또 살펴보면은 지금 막 폭등한 걸 이용해서 조선선제에서 막 그 자사주를 매각하고 막 그런 부분도 있고 경영권을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시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일단 회사에서 아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지분을 줄인 거다라고 확실하게 밝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의 어떤 그 시가총액 그 가치만 반영을 하더라도 CS 홀딩스가 훨씬 더 많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PBR이 일단 굉장히 싸네요. 네, 0.44배 정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선제는 조선기자재하고 있고 그리고 CS홀딩스는 본인 사업권도 있습니다. 뭐냐면 용접재료예요. 용접재료. 근데 용접재료가 베트남 수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몇 안 되는 네. 그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이 꾸준한 것 때문에 실적도 실제로 좋아요. 이 사업 그러면 가치로는. 서대리님 월요일에 물산 사시겠어요? CS 홀딩스 사시겠어요? 물산 사는 게 맞지만 이제 어떤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에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한다면은 자산 가치는 조금 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조선선제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않나요? 비싸요. 아 그래요? 예, 비싸고 별로잖아. 사실 조선선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폭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빠지면 같이 빠질 것인가라고 그 우려를 다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데 그렇다고 보면 해서 김PB님은 3위 종목은 항상 3위를 꼭 가져와요. 근데 3위가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3위로 들고 오는 거 이게 자신 없게 이렇게 근데 내미는 것들. CS 홀딩스가 이 어쨌거나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금 조금 자신 없죠. 네? 지금 조금 자신 없죠. CJ 이런 거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걸 사야 돼요? 예. 그럼 주옥 같은 종목들 많이 나왔어요. 중소형 이렇게 지주사 중에서 그럼 왜 AK 홀딩스 이런 거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폭등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회를 아니 노리고 더 간다면서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AK 홀딩스 제주항공 그거 더 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는데 막 네. 그렇게 그런 거는 사실 이 들고 오기도 자, 민망합니다. 사실. 2위 어떤 종목 갈까요? 그래서 저는 CS 홀딩스를 3위 정도로 하고 얘기한 게 2개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네. 못 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CS 홀딩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갈까요? CS 일단? CS 홀딩스. 일단 저기 들고 나오신 분이 3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니까 3위를 올려주시고요. 네. 아, 이게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됐죠? 네. 2위. 2위는 물산이. 물산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이때 새거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없죠? 아, 2분 더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2위를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인터파크가 네. 아까 처음에 더블 카운팅에 관련된 논의를 드리면서 인터파크는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을 50%가량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상장한 인터파크 INT 그 핵심 사업부의 지분을 70%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됐는데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서 가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은 인터파크를 들고 나온 거는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까 봤는데 괜찮아요?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그 지분 가치의 회복만 가지고도 회복되면 얼마? 15,000원 봅니다. 지금 현재가 오늘 종가가 얼마죠? 12,000원, 예, 11,000원, 12,000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손절 라인도 명확하죠.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얼마인데요? 손절 라인은 지금 최근 201선, 241선, 이평선이 다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네. 그쪽에서는 충분히 좀 네, 지지가 나올 수 있고 하향 이탈하게 꽂으면 바로 되면 팔면 되는 거네요. 네,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사실 지금 빨리 사야 돼요, 가서. 물산은요? 삼성물산은? 근데 너무 많이 다뤘잖아요, 저희가. 네, 네. 삼성물산도 사실 지금도 사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도 사도 늦지 않았다고 근데 봅니다. 그거는 이제 본주하고 계리율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CS 홀딩스 빼고 물산 그렇게 하시죠. 농담이고요. 그 인터파크 관련된 부분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물산 2등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또 화요일팀이랑 토론했을 때 2차전지하면서 삼성 SDI 진짜 대물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계속 못 갔어요. 진짜 대물로 이제 거듭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올라가네요. 여러분께서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종목으로 1위 삼성 SDI, 2위는 삼성물산, 3위는 CS홀딩스입니다. 네, 다음 주 신선한 대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